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자동차 카탈로그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스포츠 쿠페, 국산 최초의 스포츠 쿠페 현대 스쿠프입니다. 현대자동차 스쿠프는 1990년 2월에 SLC라는 이름으로 일본 동경모터쇼에 출품을 하면서 자기네도 본격적으로 스포츠 쿠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현대 스쿠프인데요. 현대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쿠페였지만 그렇게 빠른 차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엑셀에 들어가는 1.5리터 97마력짜리 MPI 엔진을 갖다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죠. 제로백이 12.1초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느린 스포츠 쿠페라는 오명을 썼고, 이후에 129마력짜리 1.5리터 SOHC 독강 터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스포츠 쿠페 시대를 열었던 차가 바로 현대 스쿠프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카탈로그는 스쿠프는 맞는데 국내형이 아니고 네덜란드 버전의 현대 스쿠프 카탈로그입니다. 자, 카탈로그를 보면서 스쿠프가 어떤 차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 국내형과 다른 점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형과 네덜란드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표지를 보시면 이 현대 로고랑 이 스쿠프 이 차명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스쿠프인데 안개등도 없이 나오는 게, 이게 전형적인 유럽이나 북미 수출형 차량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국내형은 여기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쿠프 카탈로그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네덜란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네덜란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독일어는 잘 못하고 영어는 조금 돼도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스쿠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카탈로그는 이제 한 93년도쯤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제가 이 카탈로그를 구하게 된 경로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걸 올리셨어요. 그래서 한 25,000원인가? 그걸 주고서 제가 이 스쿠프 카탈로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쿠프 카탈로그를 보면서 스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에 보시면은 이 장소가 이제 유럽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럽 쪽에 이제 바다, 그러니까 뭐 카리브 해인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배경만큼은 유럽에서 찍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쿠프를 자세히 보면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이랑 똑같이 이게 여기에 리플렉터가 주황색이 아니라 하얀색입니다. 또한 이 알로이 휠도 원래 이제 국내에 들어가지만 국내에서는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 모델에 이 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쿠프가 원래 처음에 나왔던 스쿠프의 모습은 여기 램프가 아예 각이 졌어요. 사실은 이제 92년도 이전에 나온 스쿠프들은 앞에가 상당히 각진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쿠프 자체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나온 것은 1992년도에 현대 뉴 소나타와 현대 엘란트라와 같은 룩으로 입혀서 나와서, 그래서 엑셀 소, 중, 대자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개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안개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나와 있던 스쿠프는 최고급형 모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형과 한 가지 다른 점이 더 있다면,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 리피터가 휀다에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국내 법규에도 이런 거를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형 모델에만 사이드 리피터가 휀다에만 장착이 된 점이 새롭네요. 또한 이 스쿠프 자체도 원래는 이제
이게 수출형에만 들어간 거지 아예 이제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국내의 스쿠프 오너들도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쿠프의 공기저항에 대해서 나온 건데, 공기저항 개수가 아마 한 0.3 정도 CD 개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이게 언어가 자체가 이게 독일이나 네덜란드 계열의 언어인 점에 보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스쿠프는 청색 계열로 추정이 되는데, 청색 계열은 대한민국 버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그 당시 이제 90년대 대한민국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 인테리어가 이렇게 단조롭게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나온 스쿠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핸들 커버 자체도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죽 핸들 커버도 아니고 그냥 우레탄 핸들이었어요. 옛날 대부분 차들은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들 잡는 그립 자체도 조금 꺼끌꺼끌해가지고 잡을 때도 그리 감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보면 원래는 이 자리가 터보 게이지 자리예요. 그 스쿠프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게이지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보니까 아마 1.5L 알파 엔진 모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 수동 변속기도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의 스포츠 모델들은 6단 수동 변속기까지 장착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딘짜리 오디오 데크 역시 90년대에는 완전 전유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프가 그 당시에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일단 테이프도 사용하고 또 CD 플레이어도 사용했겠지만, 스쿠프에는 CD 플레이어 자체가 없었다는 거는 당시로서는 테이프가 더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자체도 원래는 대한민국 차량들은 지금 이게 밑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쿠프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물 시트 역시 지금은 웬만한 차들은 깡통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형이랑 고급형 모델 가리지 않고 다 이 시트로 장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쿠프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 규격 자체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내수용 스쿠프나 미국에 수출됐던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인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네덜란드 수출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럽형 번호판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이 부분이 이제 역수입되면서 긴 번호판이 난 차량들도 한 대 정도 있었어요. 아마 강원도 쪽에 그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현대 로고도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은색으로 도금이 된 상태의 그 엠블럼 글자형 레터링 형태로 나오고 있고, 당시에는 이제 죄다 스티커 엠블럼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스쿠프 LS가 좌측에 글씨가 좌측에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대 로고 있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유럽형이나 국내형이나 동일한 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스쿠프의 안전이 나와 있는데, 스쿠프는 임팩트 빔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일자 형태가 아니라 위에는 일자, 아래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외제차들이랑 비슷한데, 당시에는 일자 사선으로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팩트 빔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요. 저도 뭐 어떻게 설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자동차과로 나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능이에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이 엔진 자체가 1.5 알파 엔진 12밸브인데, 이게 SOHC 엔진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엔진에 대한 비화가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 현대에서 자기네도 이제 독자 엔진 개발해야 되니까
이현순 박사를 영입을 했어요. 이현순 박사를 영입하면서 이 차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독자 개발하는 와중에 미쓰비시가 자꾸 회방을 와요. 미쓰비시가 회방을 오면서 이 엔진 개발 좀 하지 마라. 니네가 무슨 딸딸이 엔진이나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해냈어요. 영국 리카르도사랑 함께 만든 엔진이라서 완벽한 독자 개발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100% 독자 개발에 성공한 엔진은 알파 엔진이 아니라 베타 엔진에서 그 성공을 제대로 맛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97마력이에요. 국내에서 한 100마력대 나오는 엔진이에요. 이 알파 엔진 자체가. 왜냐하면 이 엔진이 왜 스쿠프에 먼저 들어갔냐면은 이 엔진이 개발되던 당시에는 완전 실험적인 단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엔진이기도 했고 현대차 최초의 독자 개발 엔진이다 보니까 이 엔진을 만약에 엘란트라에 얹었는데 엘란트라에서 결함이 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엔진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 스쿠프에 먼저 얹는 거죠. 왜냐하면 스쿠프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었어요. 스쿠프 자체가 스포츠 쿠페고 20대, 30대를 위한 싱글족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죠. 그리고 스쿠프 터보 이것은 1991년도에 현대에서 내놓은 엔진인데 이게 가레트사의 터빈이 들어갔는데 얘는 싱글 터보이지만 스크롤도 싱글 스크롤이었고 완전 독강 터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독강 터보 자체가 이게 터보 렉이 좀 굉장히 심해요. 언덕에서 딱 올라갈 때 그 배기 순환하는 장치가 렉이 좀 많이 걸렸다 그래요. 뭐 지금 나온 차들은 트윈 스크롤이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차들은 또 미쓰비시제 터보를 계양 정밀해서 OEM 해가지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